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10월에 그냥 제약바이오 이 기업 사모으면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10월에 이 바닥에서 충분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종목 알려드리니까 최저점에 있는 어떤 기업인지 오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꾸준한 성장 만들어지고 있고요.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월에 그냥 제약바이오 이 기업 사모으면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폐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라는 게 우리가 노령화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냐? 이 폐암 환자가 4년 새 28% 급증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아마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령화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폐암이 뭐 담배를 펴서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문제는 뭐다? 고령화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 환자는 앞으로 지금 늘어난 것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2022년 폐암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1만 6,428명으로 2018년 9만 1,192명이었던 데 비해서 4년 만에 27.7% 급증을 했습니다. 폐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이 걸리는 질병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걸리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당연한 소리예요.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오래 타면 고장나기 쉽습니다. 당연히 몸도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연세가 올라가다 보면은 당연히 병에 걸리기 쉽겠죠. 그래서 폐암도 마찬가지로 걸리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암 환자 중 84%가 60세 이상 고령자고요. 여성 폐암 환자의 최근 4년간 증가율이 36.5%로 남성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 폐암 환자가 더 많아졌네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압도적으로 남성 폐암 환자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성 폐암 환자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성 폐암 환자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한 간접 흡연도 있을 거고요. 직접 흡연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폐암 환자가 증가세인 건 역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고령화 경향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고령화라는 거는 모든 부분에서 문제죠. 우리가 일자리 부분에서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문제지만 질병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고령화로 인한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 생길 수 있는 뭐 치매라든가 이 모든 병들이 결국엔 연령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앞으로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을 거예요. 그럼 폐암 환자는 더욱더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왜 폐암을 경계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죠. 아니, 최근에 암에 걸리더라도 좀 치료하고, 암에 걸리더라도 좀 이거를 완치하는, 흔히 완전 관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엄청 폐암만 긴장하면서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바로
사망률 1위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망하는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암이 있겠지만 걸리기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실제 이 완치가 되기 쉽지 않은 게 폐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왜 암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암이 쉽지 않냐면은 아시겠지만 암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빨리 발견되는 암이 있고 빨리 발견되지 않는 암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되면은 어떤 암이든 치료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늦게 발견되기 시작하면 3기, 4기에 발견되면은 당연히 완치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의 종류라기보다는 암을 빨리 발견하냐, 늦게 발견하냐, 또는 빨리 발견하는 암이냐, 늦게 발견하는 암이냐에 따른 차이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2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 암 사망률 가운데 남녀 모두 폐암이 1위입니다. 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확률이 폐암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2022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암 사망률은 남자의 경우 폐암, 간암, 대장암 순으로 높았고 여자는 폐암, 대장암, 췌장암 순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폐암, 여자도 폐암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간암이면 아시겠지만 술과 연관돼 있고 폐는 담배랑 연관돼 있겠죠? 마찬가지로 대장암은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대장은 많이 쓰니까. 그래서 폐암은 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망률이 높냐? 초기 증상이 없어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도 감기 비슷한 기침과 가래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암에 분명 걸렸는데 불구하고 무슨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병에 걸렸다, 뭐 배탈이 났다, 배가 아프죠. 감기에 걸렸다, 기침이 나옵니다. 와, 눈이 아프다, 눈이 빨개지거나 이런 이 정확한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걸리더라도 이게 중기 말기로 가기 전까지는 그냥 기침 정도, 그냥 뭐 평소 비슷하게 감기 걸린 정도, 뭐 그냥 일상적인 기침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폐암인지 감기인지 아니면 평소에 나오는 헛기침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심각한데 싶어서 병원에 가보면 말기더라. 그래서 폐암의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조기 폐암은 단순 X선 촬영으로는 발견하기 어렵고 암 병변을 정확하게 검사하려면 CT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CT 촬영이라는 게 쉽습니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CT 촬영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CT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마음 먹는 것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암이라는 게 초기에 발견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천운이 따르지 않으면 쉽지 않더라. 그래서 사망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치료해야 되는 암이 뭐냐? 그게 바로 사망률이 제일 높은 암이라는 거예요. 걸려서 중기 말기가 되더라도 치료를 시켜야 걸리더라도 완치가 돼야 되는 암이 사망률 1위 암이다. 그래서 폐암에 좀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바로 유한양행이 이 최근 들어서 폐암을 책 얘기를 하고 있죠. 유한양행이 관심주는 아닙니다. 네, 유한양행이 왜 폐암의 진심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한양의 목표 주가가 올랐습니다. 왜 올라갔냐? 그게 다 폐암 덕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다올투자증권이 유한양행의 알레르기 신약 가치를 밸류에이션에 포함하고 폐암 치료제 이슈를 받으면서 적정 주가를 10만 원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연내 공동 개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레이저틴이 아미반타마 겸용 임상 3상 중간 데이터 발표가 예상이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아니 폐암이면 폐암이지 비소세포암은 뭐고 이게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연내 공동 개발한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폐암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있고요.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소세포 폐암은 뭐냐면은 작지 않은 폐암인 거고 소세포 폐암은 아, 소세포 폐암은 작은 폐암이죠. 그래서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작다 보니까 악성인 경우가 많고요.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비소세포 폐암은 작지 않다 보니까
치료하고 완치할 가능성이 높은 폐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세포 폐암은 악성이다. 비소세포 폐암은 치료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위험하지 않은 암은 없어요. 이게 비교적이라는 기준인 거죠. 타그리소 내성 환자 대상으로 한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제기될 전망으로 레이저 티닙 가치 향상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타그리소가 뭐냐면은 원래 폐암 치료제의 거의 뭐 대표적인 치료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타그리소의 내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을 먹어도 타그리소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 있겠죠.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레이저 티닙이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치가 향상되는 거죠. 왜냐면 타그리스 안 먹혀? 그럼 레이저 티닙 써. 타그리스보다 레이저 티닙이 낫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 1차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타그리소 단독과 비교해 치료 효능이나 안정성이 확인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타그리소랑 레이저 티닙이랑 좀 경쟁 관계에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암 치료제를 누가 먹냐라는 거에 따라서 지금 임상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진행 멈추고 생존 연장, 폐암 치료제 임상 경쟁에 주목이 되고 있고요. 비소세포 폐암을 적응증으로 한 3세대 폐암 표적 항암제들이 앞다퉈 의미 있는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요. 아까 레이저 티님 얘기했죠. 이번에는 타그리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세계 폐암학회 국제학술회의에서 3세대 표적 항암제 타그리소의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타그리소 단독요법에서 항암 화학요법을 추가한 결과 EGFR 변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걸 표적하는 겁니다. EGFR 변이가 돼서 생긴 암을 표적한 치료제가 타그리소인 거죠.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의 질병 진행까지의 시간을 약 9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성장하고 크는 거를 막은 거죠. 그래서 이 치료법으로 타그리소가 더 효과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 EGFR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국제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폐암에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타그리소를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부시려고 하는 게 누구다? 그게 바로 레이저 티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폐암 치료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니께 낫니, 내께 낫니, 누구께 낫니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레이저 티닙도 상당히 효과 있죠. 타그리소도 당연히 국제 표준이니까 대단하고요. 근데 여기에 좀 새로운 폐암 치료제를 제안하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그게 바로 국전약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전약품이 FDA 폐암 치료제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전약품 주가 강세, 미국 FDA의 폐암 치료제 승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FDA 승인이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도 식약처가 있고요. 유럽도 식약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식약처가 있겠죠. 근데 어디가 제일 기준이 빡빡하냐라고 한다면 미국 FDA가 제일 빡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FDA 미국에 통과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FDA를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약이구나. 상당히 긍정적인 약이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통과해도 미국에서 통과 못하는 경우 있고요. 유럽에서 통과하고 다른 나라에 통과해도 미국에서 통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대단하다라는 거죠. SM 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FDA로부터 폐암 치료제 승인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국전약품과 SM 바이오사이언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바이오 항암 주사제 시장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영역을 결합해서 나노 항암제, 나노 리포솜, 나노 입자와 비생물학적 복합 약물 등 제조할 수 있는 제조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전약품은 합작회사의 원료 물질 공급, GMP 생산, 그러니까 제조소,
품질 관리 등을 수행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국정약품이 합작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번에 폐암치료제 시장에 진출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건데 아니 아까 전에 레이저 티닙 타그리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대단한 치료제입니까? 뭐 FDA 승인 받았다 치더라도 뭐 얼마나 효과 있길래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치료제인가? 그래서 폐암 치료제를 보니까 나노 항암 주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M 바이오사이언스의 나노 항암제고요. SM 바이오사이언스가 나노 입자를 활용한 고형암 타깃, 그러니까 혈액암이 아닌 거죠. 신약 후보 물질 SMB101의 국내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은 보통 1상, 2상, 3상으로 진행이 되니까 중간 단계인 거죠. SMB101은 이중 나노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나노 약물 절달 의약품으로 이리노텍한 활성 대사체인 SN382 주 성분입니다. 근데 이리노텍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리노텍한은 체내 전체 투여량의 약 5% 정도만 활성형 SM38로 변환돼 항암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100ml를 넣으면 한 5ml 정도만 실제 이 활성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럼 나머지 95% 변환되지 못한 이리노테카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단점을 보이는 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를 넣으면 5% 효과 내고 95%는 부작용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거를 놓는 게 맞나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보완을 한 게 SMB10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했고요. 보완을 하니까 SM바이오의 SMB101을 통해 SM38을 직접 인체에 투여할 수 있어 치료 효과를 높이고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5%만 변환됐다고 한다면은 그 변환율을 높이겠죠. 전 임상 시험 결과 이리노텍한 대비 최대 9배 내약성. 그러니까 아까 5%였으면 한 45% 정도는 절반 정도는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8배 종양 내 약물 축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5%를 넣어서 축적되는 게 몇 퍼센트였다면은 그 수준의 8배 이상, 10배 가까이 추적률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대단한 효과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췌장암, 위암, 폐암 등 다양한 고형암 마우스 모델에서 단독 투여 시 이리노텍한 주사제 대비 최대 1.8배의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리노텍한 보다도 거의 8배, 9개, 최소 2배 이상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이번에 SMB101이다. 부작용은 없고 효과를 늘리고 그리고 화학 항암제, 표적 항암제, 방사선 치료법 등과 병용요법, 병용이 뭐냐면 같이 하는 거예요. 진행하면은 단독요법 대비 4배에서 최대 13배까지 항종 효과 높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9배, 8배를 키우는데 플러스로 그 효과의 곱하기 4배에서 13배입니다. 그 몇 배입니까? 뭐 말만 따지면 그 100배 가까이죠. 그 효과가 엄청나게 폭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번에 SM바이오 이번에 폐암 치료제 만드는 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기대감이 크구나. 관심을 가질만 하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누구랑 미국에 진출하는 회사가 국전약품이랑 손을 잡고 진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련된 기업인 국전약품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전약품이 기존 원료의약품 사업에서 신약 개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700억, 800억, 800억, 1000억까지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 국전약품이고요. 주가가 꽤나 최근에 눌림목이 나오고 바닥에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업 중에서 실적이 성장하는 제약바이오기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매출액도 꾸준히 나아주고 있는 부분이다. 흑자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400억, 500억 적자 그냥 나오죠. 근데 흑자다라는 부분에 긍정적이고 충분히 바닥에서 추세 반등이나 상승이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새로운 폐암 치료제 관련주인 국전약품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직접 제가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무료로 설치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데도 없고요. 전화번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들어오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여러분들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일단은 김동석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어플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 무료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쭉 밑에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월가 투자법 총정리 싹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화번호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메일이랑 비밀번호만 입력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정말 개인정보 다 필요 없고요. 이메일, 비밀번호만 가지고 로그인 하셔서 보시면 되니까 그냥 무료로 다 얻어가시면 됩니다. 그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27일, 26일, 25일, 20일, 21일, 20일 추천주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꼭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매일매일 무료로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드리니까 알아가지고 급비 자료는 당일이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올라갔네. 전부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합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